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BS가 메인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중간 점검 진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투자 대상이 되는 것들은 지금 포인트는 뭐라고요? SBS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주가가 쭉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케어맨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스로 오른 종목은 꼭 기억을 해두었다가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시 좀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덕전자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는 넷플릭스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좋아요. SBS하고 넷플릭스하고 드라마 관련된 부분을 협업을 시작을 해서 SBS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가요. 그것이 시청률이 잘 나올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드라마 하면 SBS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쨌든 뭐 MBC든 KBS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앞으로는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뭐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또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또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정도의 실적 현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면 2024년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조금씩 뭐 이제 코로나 기간에 나타났던 현상은 좀 제외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지난해 대비해서 좋아진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EPS도 당연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주가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뭐 영상 보고 TV 보고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YY 대비 또 QOQ 대비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주가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나 제일 중요한 건 넷플릭스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다. 또 투자자들은 또 이런 걸로 테마를 만들어서 스토리 만들어 놓으면 또 상당히 많이 또 수급이 또 쏠리는 그런 현상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밸류에이션 지표 이런 것들은 2025년도가 2024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에요. 명예퇴직 부분도 좀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좀 지출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1쿼터 부분에서는 4쿼터, 1쿼터에서 조금 실적이 딱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2쿼터부터 3쿼터 넘어가는 과정 속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넷플릭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아마도 3분기, 4분기 이쪽 가면서부터라고 뭐 가이던스들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마 계약을 하고 나면은 넷플릭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건 2026년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주가가 선반영해서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모습 앞으로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에 크게 우리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은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가 거래할 때는 기술적 트레이딩도 가미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또 스몰캡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쏠림 현상도 강하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1쿼터 부분이 저점이에요. 항상 선반영하면 주가라는 것들은 어때요? 예, 선반영에서 주가가 바닥권을 가고 1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뭐 특별히 매크로가 대부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광고 이쪽 부분에서 수입성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뭐 드라마든 뭐든 거기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붙으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겠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익이나 이런 거 반영되는 부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시차가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 이게 우리가 쿼터별로 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때는 아마도 2분기 이후부터 조금씩 느껴져야 되는 것들이 정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때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뉴스가 발표되면서 급등해 버렸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사실 뉴스로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버림수다라고 말씀드렸고, 통상적으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올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221 이평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을 훼손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주가 오늘도 한 8% 정도 오르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 이하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왜 2024년도 실적이 완전히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쭉 존재하는 부분들 이것들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것들은 넷플릭스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단 하락이 들어와서 221 라인과 저희 추격임무에서 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팡켜 오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헛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평단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리즈너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평단 한 2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공략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다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위로 쭉 튀어버려요. 그럼 뭐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수 안 하면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드라마, SBS 드라마가 좋으냐 나쁘냐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보시고 좋고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아주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매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메모리 이쪽 관련된 부분은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서 최근에 본 주가가 좀 반등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수익 실현도도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이던스 보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반기 쪽으로 가야지 좋아진다 이런 게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조금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조금만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글쎄요. 2024년도나 2023년도 대비해서는 뭐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환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 AI 가속기 관련된 뭐 사실은 AMD 관련된 매출 부분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돼? 지금 하드웨어 쪽이 어떻게 돼요? 딥시크 이후로부터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분위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정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가장 영향을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엔비디아 주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자리 잡고 반등이 좀 시작될 때쯤 되면 그쯤이 아마 대덕전자도 같이 봐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PER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 것도 맞고요. EPS 부분도 뭐 지난해보다는 좋아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이던스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낮을 때는 거의 60%대까지 가고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60%대 가까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업사이드로 가동률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만 보도록 할게요. 1쿼터는 적자 지속이다. 그래서 2쿼터부터 흑자 전환 나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쿼터 예상치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1쿼터에서 우리가 2쿼터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쿼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4쿼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자가 조금 개선되고 이제 흑자 쪽으로 가는 거니까 주가라는 것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서 다시 또 아래쪽으로 눌리겠지만 전저점 구간은 아닐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으로도 저 체크해 보면 되겠죠. 투자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턴어라운드 해서 올라온 건 맞고요. 눌리고 나면 적자는 지속이니까 제가 볼 때 이 아래쪽으로 봐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 16,000원 이 정도 구간 정도 수준이 가장 또 적절한 우리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 진행을 해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이때 조금 고생을 했죠. 여기 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분히 또 메이킹을 했고요. 그 당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4쿼터 실적이 가장 안 좋고 턴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근데 실제로 1쿼터도 보니까 장부를 까보니까 적자가 지속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쿼터 돼야지 QOQ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니까 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 222동 평균선 윗단이다. 근데 이게 좀 우하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저 2만 원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1쿼터 수준에서도 높이로 가면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하방으로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매수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다려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공략하자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대덕전자를 갖다 공략하시고 싶다 혹은 또 이걸 갖다 언제쯤 다시 또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원점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어디요? 62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진행했는데요. SBS 하고요. 대덕전자를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S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하방으로 오늘 현재 주가보다 하방으로 매수를 해주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매크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올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주식 뭐다? SBS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조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PCB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AMD 가속기 이쪽 부분이 매출이 형실화되는 거, 그다음에 공시가 나오는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뉴스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1분기 출시만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AMD CEO가.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최근에 딥시크 관련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머니케어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